네, 오랜 내전으로 고통을 겪어온 난민들의 상황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거주하는 요르단과 레바논 등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가 악화되자 수많은 난민들의 생계 수단이 끊긴 건데요. 자세한 상황을 유엔 난민기구 신혜인 공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보관님,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난민촌의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난민들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목숨의 위협이 있거나 어떤 박해 가능성이 있어서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피신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하늘길이 막히면서 피신을 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늘어나서 굉장히 위험이 좀 커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난민촌 혹은 난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곳들은 대부분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곳들이 많고, 그리고 또 예방을 위한 뭐 비누, 물, 마스크 이런 물자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위험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국가에서도 극빈층이거나 의료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은데 그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하여 이것이 이제 실직으로 또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또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난민분들에게 조금 특수한 부분은 난민 중에 혹여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전체 난민에 대한 뭐 차별이나 낙인으로 이어질 이런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벨기에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리아와 지역 국가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유엔 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시리아 난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인접국들은 그 국가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이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 또 이런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제 매해 4회째 이런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이 각국에 98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 컨퍼런스에서 1,300만 불 규모의 기여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 남미를 위협하는 요소에는 코로나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거주지 상실 등의 다양한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최근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엔 난민기구의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7,950만 명이라는 큰 규모의 사람들이 현재 난민 등의 이제 강제 이주민입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9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집을 잃었고 전 세계 인구의 1% 이상이 현재 강제 이주 상태라는 뜻인데요. 이만큼 난민들이 이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소수의 국가들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들의 어려움 혹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난민들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집으로 안전히 귀환할 수 있을 때까지 각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들을 발생시킨, 그러니까 자국을 떠나게 만든 원인이 되는 분쟁이나 내전 같은 위험 상황을 해소하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결단과 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사회 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숙한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한 시리아 난민뿐 아니라 전 세계 난민의 80% 이상은 저개발 국가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난민 발생국의 인접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난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들이 더 나은 환경 혹은 더 나은 기회를 위하여 뭐 한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으로 온다, 이것은 좀 오해일 수 있고요. 그래서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뭐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을 불식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더 큰 위기 상황에서도 난민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난민은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을 돕는 국가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신혜인 공보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